네, 시작해주세요. 네, 롯데칠성 기업 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여는 세계 칠성이 글로벌 도약. 저희는 유채희, 성주현, 오용주, 황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1950년 설립된 유서 깊은 종합음료 및 주류 생산 기업입니다.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23년 4분기부터 필리핀 펩시가 이제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16%를 기록하였으며 24년에는 국내 음료 회사 최초로 연매출 4조 원을 달성하였고 25년 2분기, 1, 2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약 2조 원, 영업이익률 4.4%, 당기순이익 33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개요입니다. 이제 보통 현재 음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3무 3저해가 이제 트렌드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음료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CAGR 5.67%, 주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CAGR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로 탄산 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1,630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조 2,780억 원으로 CAGR 51%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테디셀러 제품들의 제로화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가는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품입니다. 주요 사업 이제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음료와 주류로 매출이 부문이 구분됩니다. 매출 상당 부분이 음료 부문이 차지하는데 약 72.24%가 음료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2분기 기준으로 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탄산음료, 커피, 과일, 채소 음료 등이 주력하고 있으며 주류 산업의 경우에는 소주, 청주, 맥주 등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동사는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시와 델몬트 제품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 제품을 제로화하는 동시에 새로 소주처럼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며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필리핀 펩시를 인수하여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익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로 미얀마 및 파키스탄의 연결회사가 각각 20.5%와 30.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 추이입니다. 첫 번째 시기 23년부터 10월부터 11월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흥행과 필리핀 펩시 경영권 확보로 인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기인 23년 11월부터 23년 6월까지는 맥주 부문에서 신제품으로 크러쉬가 나왔는데 부진하였고 원재료 가격 상승과 실적 악화로 인해서 잠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기인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내수시장 부진과 소비심리 둔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5년 6월부터 현재까지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내수 소비가 이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며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롯데칠성 음료를 이제 투자할 포인트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탄한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민생회복 쿠폰 소비 흡수입니다. 현재 국내 판매 기준으로 롯데칠성 음료는 국내 음료 부문 판매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류 부문에서는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은 1차와 2차에 걸쳐 총 13.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한국 가구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32.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동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1차 쿠폰에서는 9.3조 원이 소요되었고 사용처 중 음식점, 식당과 편의점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초과 매출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 및 식당 매출에서 주류는 20에서 30%, 음료는 약 15%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주류의 경우 10에서 20%, 음료의 경우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당사의 판매 비중을 적용하면 3분기에는 주류 부문에서 약 635억 원, 음료 부분에서는 약 827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규모마트 매출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매출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 쿠폰 약 4.6조 원의 규모도 유사한 소비 패턴으로 계산할 시 4분기에는 약
주류 부문에서 약 317억 원, 음료 부문에서 약 396억 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수혜는 단기적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신제품 성과입니다. 최근 음료 및 주류 시장의 경우에는 재료 수거 및 저칼로리 제품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탄산음료 시장 내 재료 음료 비중은 21년 22.5%에서 23년 41.3%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동산 이런 흐름에 맞춰서 재료 음료 시장에서 22년 43.7%였던 점유율을 24년 49.4%까지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로 탄산음료 매출은 21년 890억 원에서 22년 1885억 원, 그리고 23년에는 2,7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8%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칠성사이다 제로의 경우에는 출시 9개월 만에 1억 캔을 판매를 돌파하며 성과를 입증했고, 주류 부문에서 제로 슈거 소주인 세로의 경우에는 이제 22개월 만에 4억 병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로의 살구맛, 다른맛을 추가로 출시하며 해외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로 출시 이후에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과일 소주 품목의 해외 매출은 약 연평균 약 20%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처럼 끊임없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혁신은 롯데칠성 음료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법인을 통한 본격적인 성장 엔진 가동입니다. 국내 시장이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동사는 해외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해외 매출 비중은 23년 20%에서 37%로 급증하였으며 28년까지 4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법인과 미얀마 법인이 해외 시장의 이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은 경영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공장 통폐합 및 재배치를 통해 연간 100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25년 2분기 매출 3,034억 원과 영업이익 88%, OPM 2.9%를 기록하여 턴어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 법인 역시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년 들어 수입 통관 문제가 해소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두 나라 모두 인구수가 많고 이제 평균 연령이 20대 초중반으로 탄산음료 소비 기반이 두텁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발표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추정은 국내 매출과 해외 법인 매출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매출은 다시 내수 판매와 수출 판매로 구분됩니다. 또 전체 매출은 사업 부문별로 음료와 주류로 구분해 각각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음료 매출 추정입니다. 음료의 P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활용해 폴캐스트 ETS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음료의 Q는 계절성 신제품 효과 그리고 제품 생애주기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음료 시장은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이에 따라 22년부터 24년까지의 분기별 판매량 증감률을 평균하여 25년 3분기와 4분기 판매량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 5월에 출시된 칠성사이다 제로 오렌지의 신제품 도입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PLC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PLC 모델을 적용할 때 칠성사이다 제로 출시 이후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맛이 첨가된 제로 음료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펩시 제로와 펩시 제로 라임향의 판매량 추이를 비교한 결과 라임향은 기본 펩시 제로의 약 30% 수준에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칠성사이다 제로 오렌지의 판매량을 보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3분기에 30만 박스, 4분기에 90만 박스로 추정하여 Q에 더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1차 쿠폰은 총 9.3조 원이 지급되었고, 음식점과 편의점 매출에서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동사의 음료 시장 점유율인 18.3%를 적용해 3분기에 약 827억 원의 매출 효과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2차 쿠폰은 4.6조 원 규모로 9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4분기에는 396억 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류 부문입니다. 주류의 P는 음료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해 주었습니다. 주류 부문 또한 신제품인 세로 다래의 판매량을 추정하기 위해 PLC 모델을 적용하였고,
새로 달에는 새로 살고의 판매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25년 3분기에 40만 박스, 4분기에 18만 박스로 추정하여 더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류 부문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소비 쿠폰 효과를 구해 각 635억 원, 317억 원의 추가 매출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동사의 수출은 품목별 글로벌 시장 성장률을 이용하여 추정해 주었습니다. 각각 품목별 글로벌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기초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연도별 성장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25년도도 예상 성장률을 산출하여 추정해 주었습니다. 해외 법인은 필리핀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추정해 주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단가는 현지 식품 및 음료 CPI 상승률을 ETS 모형을 반영해 산출하였고 수량은 이동평균법을 기반으로 예측해 주었습니다. 미얀마는 수량 자료가 부족해 보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P는 필리핀과의 물가 차이를 고려해 필리핀 단가에 0.56배를 적용해 주었고 수량은 앞서 추정을 진행하며 분석한 결과 분기별 판매 비중이 일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미얀마 법인의 Q 추정 역시 동일한 접근법으로 활용했습니다. 25년 1분기 수량은 비정상적으로 적게 나와 이상값으로 처리하고 2분기를 기준으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2분기 수량은 분기별 비중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3분기는 2분기 대비 3분기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정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5년도 총 매출액은 4조 3천만 원의 추정치를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정입니다. 변동비 항목은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각 연도별 매출액 대비 비율을 선정한 뒤 3개년 이동평균치를 적용해 주었고 고정비 항목은 플랫 처리하기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해 주었습니다. 인건비 관련 항목 급여는 직원수 증감률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여금 및 퇴직급여는 해당 항목들의 YOY 변화율이 불규칙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여 상여금과 퇴직급여의 비율을 먼저 산출한 뒤 상여금과 퇴직급여를 더한 값의 평균 YOY 증가율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항목을 추정해 주었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계정 과목은 3개년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변동폭이 과도하게 큰 값은 플랫과 영처리해 주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과거 3개년 동안 전체 금액 대비 판관비에 기록된 비율을 산출하였고 해당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출원가율의 3개년치의 평균을, 법인세 비용은 최근 3개년의 평균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동사의 피어 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사와 유사하게 음료와 주류를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음료 부문과 주류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해 주었고 이후 음료 그룹의 PER 평균치를 도출하고 동사의 사업 비중인 음료 0.7, 주류 0.3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타겟 PER 9.35배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5년 목표 주가 144,183원, 상승률은 22%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